박형준의 생각TV. 나라의 안팎 사정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마음은 이미 총선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총선은 바로 권력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18대 총선과 19대 총선을 돌아보면 공천은 별로 잘 못하긴 했지만 당시 여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했죠. 20대 총선은 공천 자체를 너무 엉망진창으로 해서 여당이 사실상 참패했고 결국은 탄핵과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잘 아는 정치권이 내년 총선 승패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여당이 총선에 승리한다면 그들은 이른바 20년 집권을 위한 단단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만일 야당이 이긴다면 5년 만에 정권을 바꿀 절호의 기회를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잃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난 30여 년간 87년 체제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권력을 잡고 보자는 불나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지요. 이게 정치의 속성이고 우리가 채택한 대통령 중심제의 속성이니 이를 어떻게 탓할 수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일에는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여든 야든 정치와 권력의 목적은 선거 승리가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국정을 제대로 하는 데 있습니다. 국정을 제대로 한다는 뜻은 나라를 안녕과 부강으로 이끌고 국민들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 책임은 집권 세력이 대부분 감당할 수밖에 없죠. 집권 세력에게는 선거 승리라고 하는 목적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국정을 중형적 관점에서 운영하는다고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존재 이유가 사실상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에서 정치인의 덕목으로 열정과 책임윤리 그리고 동태적 균형 감각을 세 가지 덕목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특히 이때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에게는 동태적 균형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선거에 매몰되지 않고 국정을 살피는 덕목을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최근 문재인 정부는 너무 노골적으로 총선 승리만을 겨냥한 정치와 국정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입각한 재정의 엄격한 집행 관행을 스스로 허물고 24조 원이나 되는 예산 사업을 지역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보수 세력을 친일 세력의 잔재로 몰아붙입니다. 유치원 3법, 공수처법, 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 야당을 압박하려 합니다. 국정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경제 살리기, 북핵 및 한미 관계, 미세먼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얼버무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은 전부 총선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여권의 총선 승리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파악됩니다. 첫째, 남북관계로 승부한다 입니다. 적폐청산 효과가 이미 끝나버린 지금 정부 여당이 기댈 언덕이라고는 남북관계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남북 경제협력을 이끌었다는 이미지와 성과로 여론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죠. 서울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등 어떻게든 이 이슈를 여권의 국정 우선순위 1호로 끌고 가 여론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놈만 팬다는 전략입니다. 즉 자유한국당만 고립시키면 된다는 전략이죠. 자유한국당을 5.18 민주화운동도 인정하지 않는 수구정당, 탄핵을 부정하는 도로 친박당 등으로 만들고 또 특히 친일 잔재가 지배하는 친일파 세력으로 낙인 찍고 그 이미지로 고착되게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3.1절 기념사에서 왜 친일 청산과 역색 관련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5.18 망언 징계를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할까요? 또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서 다른 야당들과 함께 패스트트랙 연대를 왜 추구할까요?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고립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야권은 분열시키고 여권은 묶어내고 이런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 개혁정부 이미지를 유지하라입니다. 여당이 부쩍 공수처법과 선거제도 개혁의 열을 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야권도 명분상 거부하기 힘든 이슈죠. 개혁 이슈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이슈를 경제 실정이나 무능,
각종 정책 실패 논란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기도 하죠. 원래 정치든 축구든 전쟁이든 홈그라운드가 유리한 것입니다. 우리 편이 유리한 쟁점이 이슈가 되도록 만들어라. 당연한 얘기죠. 여당이 내세우는 이슈들에 야당이 쫓아다니면 축구에서 공 쫓아다니다가 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둑에서 손 따라두면 역시 지는 것과도 비슷하고요. 물론 집권 여당의 이 세 가지 총선 전략이 고지고대로 먹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권 세력 입장에서 아무리 이런 전략을 잘 쓴다 하더라도 정치 공학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무능과 오만으로 국정 성과가 만일 나지 않고 민심이 돌아서면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무기 소지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파티를 안 열겠다는 입장을 갈수록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허들을 넘지 못하면 남북관계도 계산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는 좋아질 기미는 별로 없고 곳곳에 악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돌파할 방법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벌여놓았던 각종 정책의 부정적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 30%가 넘은 것은 자유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이 못한 반사 이익 때문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집권 세력에게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정치 공학적 전략이 아니라 국정의 성과를 내는 전략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선거를 위한 국정이 아니라 국익과 경제를 위한 국정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 전제는 그동안 오류로 밝혀진 정책을 솔직히 인정하고 과감한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박형준 생각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다. 박형준의 생각TV.